안녕하세요. 문제 푸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수능 2016학년도 국어 영역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짝수랑 홀수랑 이건 번호 같죠? 자, 13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러분 잠깐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영상 잠깐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에 A씨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조용언 구성 고잇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에서처럼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는 중인 거죠.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에서처럼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있다. 믿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가의 고잇은 는 중의로 교체하여도 의미가 유지되지만 자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와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는 중이다가 똑같다는 거죠. 나의 고잇은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비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선생님은 너를 지금 믿는 중이다 라고 하면 좀 부자연스럽긴 해요. 한편 가 다에서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데 반해 다에서는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동작이 진행되거나 상태가 지속되는 두 가지. 뒤에는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쓰고 있는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보기를 먼저 볼게요. A 아빠 들어오실 때 형 뭐 하고 있었니?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자, 양치질을 하고 있는 어떤 상태가 지속된다기보다 양치질하는 동작에 가까운 거죠.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을 거잖아요. 그쵸? 자, 이건 동작에 관련된 거니까 A랑 A의 예로 적절하겠죠. 자, B 한번 볼게요.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상태겠죠. 오해를 하고 있는 어떤 동작을 갖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오해하고 있는 어떤 상태가 계속되는 거니까 B에 대한 예가 맞겠네요. 자, 3번 볼게요.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자, 아는 중이 하는 말도 안 되죠. 아는 중이 뭐예요? 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상태에 관련된 얘기가 맞겠네요. 자, 4번 볼게요. 너 안경 잃어버렸다며? 괜찮아? 눈이 아주 나쁘지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이때는 안경을 벗고 있는 그 상태가 지속돼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상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안경을 벗고 있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나쁘지 않아서 안경 벗고 있는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도 괜찮아. 상태에 대한 얘기죠. 두 가지 뜻을 다 해당하는 게 아니죠. 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답은 4번이겠네요. 5번 볼게요. 저 중에 신입사원이 누구야? 저기 있잖아. 넥타이를 매고 있네 라고 했을 때 자, 넥타이를 매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넥타이를 매는 중이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어도 괜찮고 자, 또 뭐예요? 넥타이를 매고 있는 그 상태가 지속돼서 지금 현재 넥타이를 맨 상태예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저 넥타이를 매고 있는 저 사람 이 의미도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의미로 모두 해석되니까 5번 맞겠네요. 답은 4번일 거고요. 어, 자,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뭔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을 한국 사람이니까 또는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맥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조용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보조용언이 있으려면 여러분 앞에 본용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구성에서는 어, 본용언의 뜻이 있고 보조용언의 뜻이 없어요. 이건 참고로 좀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 먹어버리다라는 단어 한번 해볼게요. 나는 케이크를 먹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먹어내 버린 거요? 아니에요. 먹은 거요. 먹은 거만 뜻이 있다고요. 버리다는 뜻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본용언, 보조용언 구조예요. 어?
자, 또 다른 이런 이중용언 중에 이중용언이라는 게 있어요. 참, 이중용언. 이거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쓸어버리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낙엽을 빗자루를 쓸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 이 두 개 다 뜻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본용언 구조를 이중용언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중간에 다른 말을 집어넣어 보면 더 확실해져요. 쓸어서 버리다라고 했을 때 이러면 더 확실해지죠. 자, 이런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반드시 띄어 써야 돼요. 자, 그럼 본용언 보조용언은 띄어 쓰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자, 본용언 보조용언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붙여 써도 허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띄어 쓰든 붙여 쓰든 아무 상관없다고요. 이거는 띄어 쓰기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게. 합성용언이에요. 합성용언. 합성용언은 역시나 용언과 용언이 합쳐진 말인데 둘 다 뜻이 있는 용언과 용언이 합쳐진 말인데 이 두 개를 합치고 나서 보니까 그 두 단어의 본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뜻이 된 거. 무슨 말이냐면요. 자, 돌다, 가다라는 용언이 있다고 칩시다. 이 두 개 합치면 자, 돌다 가다를 합치게 되면 돌아가다가 돼요. 돌아가다. 근데 자, 도는 뜻도 없고 가는 뜻도 없어요. 돌아가다가 무슨 뜻이 되나요? 그때는 자, 죽다라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죽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돌아가다는 돌다라는 뜻도 가다라는 뜻도 없어요. 전혀 새로운 말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뜻이 된 걸 합성용언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붙였습니다. 자, 이중용언 본용언이 합쳐진 이때는 반드시 띄어쓰기 해야 되고 중간에 이 서와 같이 다른 말이 들어갔을 때 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둘 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거 하나 본용어만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붙여쓰기도 허용하고 띄어쓰기도 허용하고 합성용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전혀 새로운 뜻이 된 걸 합성용언이라고 해요. 자, 이때는 반드시 붙여 써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